자, 핫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. 각 지자체를 통해서 그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매년 미사용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.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평갑 이성만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. 자, 연결을 좀 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. 자, 이성만 의원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이성만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죠? 예, 잘 지내고 있고요. 예. 이제 어저께로 해서 이제 국정감사를 전부 다 마쳤습니다. 아유,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. 예. 자, 그나저나 우리 이성만 의원님. 네네. 이 각 지자체를 통해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그 에너지 바우처 사업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예예. 이 매년 그 미이용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는데요. 이 에너지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그 내용입니까? 그러니까 이제 매년 그 에너지 없이는 사실 겨울을 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이제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를 통해서 에너지를 지원해 주는데 예.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 예산을 510억을 세웠습니다.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이제 699억, 약 700억을 세웠는데, 예. 근데 미사용액이 2017년도에는 50억이었던 것이 예. 작년도에는 132억으로 늘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돈이 사용을 안 한 거네요? 그렇죠. 그러니까 미사용 비율이 당초 2017년도에는 10%였던 것이 작년도에는 약 20%로 늘어난 겁니다.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1인 노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 노인분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? 이런 분들의 신청을 잘 안 해갖고 이분들의 미사용의 약 44억, 즉 34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그 가구 내용이 이제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런 제도를 잘 인지하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사실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. 그래서 이를 빨리 해소해서 전체 바우처 제도를 확대함과 아울러 지급이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. 일단 우리 이성만 의원님. 예예. 용어 정리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예예. 에너지 바우처.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야 뭐 에너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. 그렇죠. 전기, 가스 뭐 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바우처라는 것은 이제 이용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쿠폰을 주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. 이 에너지 이용권을 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죠. 뭐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? 지원 기준이? 예, 기준이 있는데 두 가지를 충족을 해야 돼요. 하나는 소득과 또 하나는 가구원 특성입니다. 그래서 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해야만 받을 수 있고요. 동시에 가구원 특성은 노인, 또 영유아가 있거나 또는 장애인이 있거나 중증 희귀 질환자, 한부모 가족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.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이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때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. 근데 가구원 특성을 보면 이제 뭐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또 중증 희귀 질환자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고 때에 따라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제대로 취득하지 못해서 정부가 하는 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의 사실입니다. 우리 이성만 의원께서 이렇게 주장하셨더라고요. 단순히 그 소득 기준과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하는 실질적인 에너지 빈곤층 현황에 대한 파악과 통계 수립이 필요하다.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.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이제 그 방세를 내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세 들어 사는 경우에 이미 그 세 안에 전기나 가스비가 다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쪽방 1인으로 사시는 경우에 그냥 에너지 사용료 포함해서 월 뭐 40만 원
이렇게 되면 거기서 에너지원이 얼마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? 그렇죠, 그렇죠. 그리고 네. 그 에너지 사용료는 집주인에게 나오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분한테 적절한 에너지 소비량이 얼마인지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네요. 이런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소득이나 또는 가구원 특성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주거 형태가 이런 전기료 등 그 에너지 그 서비스에 대한 거를 집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예. 결국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. 그래서 이거 이런 지금 분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, 지금. 오히려 더 어려우신 분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있죠. 그러니까요. 왜냐하면 자기 집에 그 말하자면 전기 계량기조차 달지 못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쪽방촌이나 또는 그 1인 가구 이렇게 세대로 사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의 소득이나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일괄적으로 얼마씩 지급하는 시스템도 굉장히 필요합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의원님. 네. 그 지난해에 그 1조 원을 훨씬 넘는 임금이 그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. 예. 특히 1조 7천억이죠. 네, 그 지난해 발생한 임금 체불액이 1조 7,210억 원 중에 그 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이 전체 73%인 그 1조 2,580억 원인 것으로 이제 확인됐다고 하던데. 예.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이성만 의원께서 목소리를 좀 높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한 번 더 좀 짚어주시죠. 그래서 이제 임금 체불이 되면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근로자의 가족까지 생계가 전부 다 막막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심각합니다. 그러니까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73%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이 대부분 한계 기업이에요. 그러니까 즉 열심히 기업에 돈을 벌어도 이게 인건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겁니다.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코로나 등 어떤 경기적인 문제로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정부가 좀 도와주면 될 수 있겠죠. 그렇죠. 반면에 이게 그렇지 않고 이 기업 내용 자체가 그냥 인건비, 이걸 속된 말로 얘기해서 인건비 따먹는 사업인데 상황 여건이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것. 이런 사업장들도 다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정책을 실현해서 이 무리하게 한계 기업을 살려가는 것은 오히려 이런 임금 체불이라든지 경제적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업종전을 유도한다든지 또는 해당 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렇죠.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어떤 판단과 지원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래서 정부가 좀 더 특히 중소기업부가 또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? 작년도에. 그러니까 중소기업부가 이런 통계를 뽑고 국가 정책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. 이렇게 좀 제안하고 있습니다. 참 여하튼 그 에너지 복지 체계의 효율화라든지 그리고 임금 체불 관련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좀 더 탄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. 우리 이성만 의원께서 좀 더 앞장서서 좀 잘 좀 추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 뭐 저는 이제 요 분야를 계속 연구할 거고요.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임금 체불 문제, 이거를 낳게 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, 이런 구조를 탈피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 국감 끝나고 좀 쉬셔야 되는데 좀 또 달리셔야겠네요. 아무튼 감사드리고요. 자,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사안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, 의원님. 감사합니다. 자,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부평갑 이성만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